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점인 건데, 수능이든 뭐 미국 수능 SAT를 치든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수능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통 수학이라고 해서 여기가 2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는 이걸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죠. 그냥 확통이죠, 확통. 근데 이거는 과목 자체가 쉬워가지고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좀 있어. 결국 니네 때는 수능 점수가 어디서 갈릴 거냐? 여기서 갈릴 거야. 공통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시는 대수하고요. 미적분 원이죠. 얘는 해에 따라, 교육 과정에 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한 적이 좀 있는데, 얘는 수능 탄생 이래로 빠진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당연히 기초 개념도 중요한데 어떤 선생한테 배우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갖가지 스킬들이랑 쉽게 푸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 있어요. 알겠죠? 저는 이제 과하지 않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 집어가지고 가르쳐 드릴 거야. 그러니까 복습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1회 독할 때는 제가 기초 개념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2회 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 5분 걸려 푸는 거 우린 30초씩 걸려서 풀 거야. 알겠죠? 해봅시다. 아, 재밌겠다. 구라예요. 네, 보세요. 자, 개념 1번 거듭제곱이라고 돼 있어.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한 A의 A제곱, A 세제곱, 이런 것들을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별거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한번 배워볼게. 자,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은 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써주시고요. 여러분 언제 배우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얘들아, A m승 곱하기 A n승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을 해주면 A가 총 5개 곱해지는 거니까 이게 A의 5제곱이지. 그래서 곱했는데 지수 관점에서 보면 두 지수가 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지수 법칙 1번이야. 지수 법칙 2번. A m승을 n승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세제곱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A 세제곱이 2번 곱해지는 거니까 이건 A의 6승이죠. 그럼 지수 관점에서 보면 두 지수가 곱해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죠? 자, 얘는 연결해서 여기까지 적어 둡니다. 잘 보세요. 얘는 A mn인데 어차피 곱할 거니까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 이 m과 n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실전적인 계산을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2번에다가는 연결해서 이렇게 써놔요. 이만큼 써놔요. 이만큼.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수 법칙 3번은 지수가 분배되는 건데, 얘도 봐봐. 자, AB의 n승을 하면, 예를 들어 AB를 세제곱하면 AB를 3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제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 법칙으로, 또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 법칙으로 합쳐질 수 있지. 그럼 결국에 이 3이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이 지수의 최대 공약수로 다시 묶을 수 있다라는 사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봅니다.
다시 묶어야 돼. 다시. 해상이 뒤에 책 갖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수법칙 4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B분의 A의 N승 이렇게 바꿔놓고, 자 5번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다가 X라고 한번 쳐봅시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저 지수법칙 두 개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지수가 유리수도 되고 정수도 될 거거든. 그땐 이 두 개를 안 쓸 거야. 근데 아예 지우지 말고 나중에 안 쓴다 이런 표현만 좀 써놓자.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A 5승 나누기 A 2승을 하면 A 5승 나누기 A 2승을 하면 보세요. A 5승 밑에 이제 A 제곱이 이렇게 깔리는 거니까 A 5개가 A 제곱으로 나뉘는 거야. 그럼 이제 A가 3개만 남죠. 그리고 나서 처음이랑 마지막을 보니까 지수가 마치 뭐가 된 것 같아? 뺄셈이 된 것 같죠? 요게 1번이야. 자, 얘만 중요해요. 얘만. 잘 보이냐 근데? 조금 더 키워야 되나? 얘만 중요해요. 근데 봐봐. 오케이, 그럼 뭐 A 7승 나누기 A 4승 같은 게 있으면 7 빼기 4? A 3승이구나.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지수의 4층 연산처럼. 근데 이건 어때? 5 빼기 5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그죠? 지수가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뒤에랑 앞에랑 지수가 같으면 결과가 1이 된다 그냥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중2 때.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것도 이상해. 그냥 뺄셈하면 어떻게 돼? A에 마이너스 3승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지수법칙 1번은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는 이렇게 했어. 이 제곱이 5개 중에 2개 지워버리면 3개 남으니까 A 3승분의 1이잖아. 마치 어떤 것 같아 보이냐면 뒤에서 앞에 걸 뺀 다음에 이렇게 분모에다 올려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마지막 공식이야. 근데 안 써요, 이제는. 왜냐면 그냥 지수법칙 1번 요걸로 다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수학자들이 그냥 약속을 했어요. 지금부터 A 0승은 얘들아, 지금부터 A 0승은 1이야. 그럼 위에 있는 계산, 위에서 했던 뺄셈 계산으로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지수가 같은 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0승은 1이니까. 그 다음 봐봐. 요 A-3승 있지? 요 A-3승.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알겠어?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도 이제 뺄셈할 수 있는 거야. 빼버리면 A-3승인데 이게 A3승분의 1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잘 들어봐. 지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지수가 뭐였냐면 자연수였어요. 그죠? 왜냐면 곱해진 횟수가 거듭 제곱 위에 있는 지수의 역할이었거든.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발전된 거야? 이젠 정수로 발전된 거야. 자연수랑 정수 차이가 뭔데? 뭐 이런 게 자연수인 거고, 정수면은
0이랑 음의 정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죠. 이건 뭐라고? 그냥 A 4승이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건 뭐라고요? 1. 굿. 얘는 있잖아. 지수의 부호를 바꾸면서 밑을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됐어. 유리수로 확장하는 건 좀 이따 해볼 거야. 자,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15쪽에 있는 개념 4번입니다. 거기 먼저 보시죠. 순서가 이게 난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를 하시는데요. 지수가 정수로 확장된 거야. 지수가 정수로 이제 확장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 계산단원이란 말이야. 내가 진짜 이상하게 계산하는 애들 많이 봐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자, A의 음의 정수승 이제부터 이렇게 계산한다고. 알겠죠? A n승을 밑에다 까는 거야. 이런 거 계산해라 하면 애들이 계산을 잘해. 계산을 잘해요. 알겠어요? 근데 이걸 계산하라 라고 했더니만 또 엄청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이 계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맞거든요? 이 계산 맞아. 대신 마지막에 번분수 연산을 해야 돼. 이 연산 어떻게 하는 거니? 밑에 건 분수고 위에 건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를 억지로 분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번분수 연산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내가 얘기해줬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내가 분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뭐라고? 맞아 얘기해줘. 이거를 뒤집어서 위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은 다 알아야 돼. 왜냐면 이제는 계산이 복잡해져서 필요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분모 분자에, 잘 들어, 분모 분자에 4분의 9를 곱해버리는 행위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셋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너무 불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잘 보세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은 역수가 돼. 자, 우린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게. 알겠어요? 다시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밑은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돼. 자, 연결해요. 별거 아니지만 밑이 복잡할 때는 이런 게 괜찮아. 훨씬 더 괜찮아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이 밑은 역수가 돼. 이 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계산이 훨씬 낫습니다. 계산 이따 같이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보면 이 2번 지수 법칙이 간단해졌죠. 아까 뭐였니? 이렇게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 배웠잖아. 이거. 이제 밑에 게 없죠. 알겠죠? 알겠죠? 지수 법칙이 조금 더 간단해진 거야. 유나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제 다시 개념 2번으로 갑시다. 이게 새로운 영어를 딱 배우면 니들이 정의 같은 거를 잘 까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용어의 탄생 배경이나 역사를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우리 이제 수학 사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난 이제 이과충이지만 역사를 오지게 좋아해요. 재밌거든요. 역사 정말 재밌거든요. 뭐 엄청난 역사 얘기는 아니야. 들어봐. 너네 4가 있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6이 돼. 알겠어요? 근데 4의 제곱근을 찾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제곱된 수라고 보고 이 친구의 뿌리를 찾아주는 거지. 양수만 생각해보자. 몇이에요? 2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8 있잖아 얘들아. 세제곱하면 뭐야? 이거 좀 걸리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512거든요. 그럼 8의 세제곱근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얘를 세제곱된 수라고 보고 이 친구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제곱의 역과정이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5 제곱하면 뭐죠? 25죠. 근데 5 제곱 근하면 뭐야? 루트 5지. 양수만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어? 근데 봐봐. 이게 기호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도 있잖아. 이 앞에 2가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잘 봐봐. 기호가 이렇게 탄생한 거야. 5를 제곱할 거잖아. 오른쪽 위에다 2를 쓰는 거야. 5의 제곱근. 5가 제곱되기 전을 찾을 거잖아. 숫자를 모르잖아. 2를 왼쪽 위에다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7 해봅시다. 7. 7 세제곱하면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계산을 하면 되지. 7의 세제곱 근은 뭘까요? 세제곱해서 7 되는 거.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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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다가 3을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모자 툭 씌우고 여기다가 7.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제가 적어드리는 네 문장 적으세요. 자, A의 n제곱근 무슨 뜻일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길죠. 이 수를 모르는 숫자 미지수 x라고 놓으면 우린 n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x는 실수 범위에서 2개가 나올 때도 있고 1개가 나올 때도 있고 0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몇 문장이니? 4문장 정도 되죠. 그래서 오지선다형에서 뜻 하나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알겠죠? 요거는 표현을 조금 바꿔야 되지만 자, 요렇게 일단 써놓자 우리. 얘들아 이거 안 까먹겠지?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근이랑 이제 반대말인 거야. 거듭제곱은 약간 숫자를 확장시키는 느낌이 들고 거듭제곱근은 거듭제곱이 되기 전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용어의 뜻을 잘 공부하시면 정의를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 요건 잘 좀 써놓고. 너무 빨리 줬나? 아니, 다 썼지? 그래서 밑에 보면 무슨 그래프로 거듭제곱근을 이해하자 해가지고 막 써있어.
저거 몰라도 되고요. 진짜 헷갈려하는 애들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수단이 있는 건데 그 그래프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랑 오늘 연습해서 끝내면 돼.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표현 좀 적어줄 거예요. 잘 들어 얘들아. 자, 해봅시다. 4의 제곱근 뭐게요? 이젠 양수, 음수까지 다 같이 생각해 볼게. 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뭐 있죠? 뿔마이 굿. 그 다음에 5의 제곱근. 이건 이제 우리가 바로 상상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준 게 하나 있지. 뭐? 루트. 그렇지. 5의 뿌리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루트 5. 되죠? 자, 8의 세제곱근은 뭘까요? 세제곱해서 8 되는 거. 뿔마이. 자, 마이너스는 안 돼요.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뭐니? 마이너스 8이지. 자, 그래서 얘들아, 홀제곱근은 하나야. 항상 하나. 알겠지? 그럼 7의 세제곱근은 뭘까, 얘들아? 모르지? 모르지? 앞에 3을 이렇게 띡 써놓고 모자를 씌우면 돼. 그래서 이 루트는 있잖아. 처음에 만들 때는 제곱근으로 만들어서 이제 아무 숫자도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부터 가르쳐. 알겠죠? 알겠죠? 이해되죠? 근데 0은 제곱되기 전을 찾아도 세제곱되기 전을 찾아도 0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마이너스 4의 제곱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복소수 빼고 이제 복소수는 안 해. 아,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야. 마이너스 루트 2는 제곱하면 2야. 그래. 근데 없어요. 없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없어. 아, 근데 윤호야 좋아. 너가 이렇게 저기 그 뭐고 그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내가 설명할 게 생기잖아.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없는 거야. 당연히 얘도 없겠지.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 자, 얘는 있어. 알겠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 마이너스 2. 알겠어? 음수는 홀제곱근들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얘들아, 홀제곱근들은 딱 하나씩만 나와. 풀만 아니고요. 음수의 홀제곱근은 음수, 양수의 홀제곱근은 양수. 이렇게 하나씩.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시 내가 물어볼게. 음수의 홀제곱근은 뭐라고? 음수. 음수의 홀제곱근은 뭐라고? 음수. 음수의 홀제곱근은 뭐라고? 음수. 우리 이제 약속된 거야.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일단 니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7 되는 숫자 절대값도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야. 얘들아, 이게 중요해. 너네 루트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면 이걸 양수처럼 보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 얘는 지가 자체적으로 음수야.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애들 엄청 틀려. 부호. 자, 쓰란 말이야. 이거 음수야. 이거 음수야. 근데 내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좀 싫어서 이걸 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고 싶으시면요. 어차피 절대값 자체는 세제곱해서 7 되는 숫자랑 같을 거라 이렇게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윽 하고 꺼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는 아니야, 지금부터. 이 모자의 종류, 내 모자라고 부르거든? 모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수가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숫자는 없는 거야. 이런 숫자는 없는 거야. 마이너스 5의 제곱근 같은 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야.
이 잘 하셔야 돼. 알겠어? 이건 존재하지 않은 허수고 이건 존재하는 실수야. 여기 근데 그딴 설명이 없잖아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좀 조사해 보면 이제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 또 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근데 뭐 일단 A가 0이면 0의 몇 제곱근을 찾든 0밖에 없다 그랬지. 그쵸? 홀제곱근 먼저 봅시다. 양수의 홀제곱근을 물어보든 음수의 홀제곱근을 물어보든 항상 몇 개라고? 한 개. 양수의 홀제곱근 물어보면 양수. 음수의 홀제곱근, 음수의 세제곱근 물어보면 음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음수면 여기 음수 들어가는 거고 양수면 여기 그냥 양수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요거 이제 짝수인 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양수의 짝제곱근 예를 들어 뭐 16의 4제곱근 같은 거 물어보면 풀마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안 써도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없어. 알겠어? 이거 밑에 있어요, 표.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해 보자는 거야. 자, 이 개념 코어라는 부분이 베이직센에서 가장 장점이야. 이거 뭐 이렇게 느려. 이거.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별표 쳐놓자. 외우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밑에 홀제곱근들은 한 개씩이라는 거는 좀 의식해서 공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체크 잘 하셨죠?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 배운 거 알겠죠? 수학 잘하는 남학생들 보면 뭐 계산 기깔나게 해. 막 방정식 함수 이런 거 겁나 잘 풀어. 근데 이제 1등급 막 치는 애들도 있잖아. 13쪽에 6번처럼 물어보면 문제를 13쪽에 6번처럼 문제를 이렇게 센텐스로 물어보면 애들이 엄청 틀려요. 알겠죠? 우린 이따 맞춰봅시다. 자, 앞으로 오셔서 팔쪽은 여러분들 그냥 계산해 오시면 되는 건데요. 저랑 하나만 해보자. 자, 1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러분 부호도 거듭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 음수 4개니까 사라져야 되고 2, 4승 A는 12개 B는 8개 나누기 8의 A 3승의 B제곱 B 3승. 자,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 주시고 문자는 문자끼리 밑이 같은 애들끼리 지수법칙을 잘 적용해 주시면 돼요. 됐죠? 별거 아닙니다. 나머지는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6번이랑 19번을 잠깐 저랑 보실 건데요. 찍어도 되죠, 위에 거?
자, 16번에서 뭐 물어봤냐면 1의 세제곱근 물어봤죠. 맞죠? 자, 우리 위에 A의 n제곱근에 제가 세 문장 적어드렸잖아요. 네 문장 적어드렸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n차 방정식 제가 하나 적어드렸어요. 이렇게 실수나 허수에 대한 언급이 없이 1의 세제곱근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1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두 개가 나와. 이렇게 세 개 찾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16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놔. 1의 세제곱근 물어보면 이렇게 세 개고 vs 1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라고 물어보면 굳이 방정식 만들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서 푸시면 돼요. 이 두 문장을 잘 구분해야 돼. 복소수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데 있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까지는 복소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존재해요.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럼 19번도 보세요. 256에 4제곱근 하고 물어봤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무슨 문장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렇게 물어보면 4제곱해서 256이 되는 절대값 생각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면 되거든? 너네 4제곱해서 256 되는 거 뭐니? 자, 맞아. 자, 잘 상상 안 되시는 분들 제곱해서 256 되는 거 알아요? 16 아니야? 16 제곱하면 256 아니야? 맞지? 그러면 256의 4제곱근은 16의 제곱근이어서 4한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돼. 실수인 것만 물어보면. 근데 이렇게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4제곱해서 256 되는 거 찾는 거지. 맞지? 4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공통수학 1에서 제일 고차라고 배운 방정식이 몇 차예요? 4차지? 그래서 4제곱근까지밖에 안 물어봐. 알겠죠? 여러분들 5차는 인수분해 못 하시니까. 근데 간만이라 또 잘 안 풀려. 같이 해볼게. 256 넘겨놓고 인수분해 쫙 찢어놓고 얘가 한 번 더 돼.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실근 2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허근 2개 나오는 건데 뭐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6 넘겨놓고 루트를 씌워도 돼. 이렇게. 아이 진짜 싫죠. 2단원만 하면 돼요. 요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복수 진짜 끝이야 이제. 여기에 유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오시는 겁니다. 이해 잘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쪽부터는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30번 하나만 잠깐 볼까요?
자, 니네 어릴 때 루트를 다룰 때 이런 짓거리들을 좀 많이 했었다? 뭐 예를 들어 루트 18 있으면 얘가 2 곱하기 3제곱이어서 이걸 이제 밖으로 꺼내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히 해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애들이 좀 많아.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꺼내는 막 이런 행위들을 좀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 제곱근은 있잖아. 잘 봐. 둘이서 손잡고 하나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세제곱근은 이 앞에 모자가 3 달려 있잖아. 그럼 얘가 나오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셋이서 손잡고 하나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봐봐. 어머나. 나중에 이런 연산도 해야 돼. 그럼 맛만 보는 거야. 덧셈 안 될 것 같지? 덧셈 안 될 것 같죠? 그죠? 안쪽을 최대한 뜯어. 오케이? 요 3모자,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요 3모자는 몇 개가 손잡고 밖으로 나온다고요? 3개가 손잡고 밖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3개가 손잡고 밖으로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5의 세제곱근 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주의해야 되는 계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아, 이게 마치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지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들거든. 그래서 이거를 공부 좀 한 놈들일수록 계산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연산에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 연산에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 거듭 제곱보다 먼저 연산되는 건 없어. 얘는 16이야, 루트. 그치? 근데 이게 4제곱근 16이니까 4제곱해서 16 되는 실수니까 이제 정수 같은 걸로 간단히 만들 수 있잖아. 얘가 몇인지를 이제 알아볼 때 얘를 이게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이런 행위는 좀 해도 되는데 이건 안 돼요. 이런 연산은 없어. 이런 연산은 없는 연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꺼낼 때 내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 뭐냐면 부호 판단을 먼저 해요. 부호 판단을 먼저 해. 이거 봐봐. 세제곱근이고 음수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 양수야, 음수야? 부호 판단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절대값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알겠죠? 부호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야. 이거 봐봐. 얘도 부호 판단을 먼저 해. 이거 양수겠어, 음수겠어? 다시 뭐라고? 음수겠어, 양수겠어? 이거 양수야. 왜냐면 마이너스 3 4제곱을 먼저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은 숫자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부호 판단을 먼저 해놓고 크기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죠? 뭐 조금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자, 이제 개념 3번으로 갑시다. 자, 개념 3번은요. 제가 사실 4번, 5번만 설명드리면 돼요. 얘만 새로 추가된 거거든. 1, 2, 3번은 있잖아, 얘들아. 요 앞에 n만 빼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랑 똑같아. 중3 때 배웠던 성질이랑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 앞에 이제 숫자가 생겼다 뿐이야.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4번, 5번에 집중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되고, 자, 여기 네모 치세요. 루트 안이 음수면 이런 건 허수고, 이런 건 실수고, 이런 건 실수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거듭제곱근끼리 연산할 때는 저 밑에 있는 법칙들, 성질들은 양수일 때만 쓸 거예요. 알겠죠? 루트 안이 양수일 때만. 여기 봐봐. 이제 너네 모자의 역할은 좀 안 것 같아. 이 모자의 역할. 오케이? 내가 안에다 이렇게 별을 넣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 실제로 M승하면 뭐가 돼야 돼? 별이 돼야 돼.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돼야 돼. 맞아? M제곱근을 씌워놨는데 M승에서 별이 안 돼. 그러면 이 기호는 의미가 없는 거야. 탄생의 의미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이 별자리에다가 가더라 요렇게 쓰면 얘는 M제곱 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안 했게 돼야 돼. 잘했어. N제곱근 A라고 읽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다시 N승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N승은 뭐가, 그렇지, A가 돼야 돼.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만 봅시다. 결국에 Mn승을 했다라는 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결국 Mn승을 해서 A가 되는 거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기호의 의미를 살려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일단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거듭제곱근이 거듭제곱근을 쓰고 있으면 요 M에는 서로 곱해가지고 큰 거듭제곱근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세제곱근이 네제곱근을 쓰고 있어. 뭐라고? 네제곱근이 세제곱근을 쓰고 있어.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12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5번 설명해 볼게요. 아니, 단순히 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이니까 디테일하게 해보자고. 너는 여기 A3승이 있어. 알겠어? 내가 여기다 6모자를 씌워. 6모자를 씌워. 6모자를. 그럼 내가 이거 6승하면 뭐 돼야 돼? 그렇지. 안 했게 돼야 돼. 안 했게. 알겠어요? 여러분 루트 A 요건 되게 익숙하잖아 우리. 그죠? 이거 6승하면 뭐야? A 3승이야. 왜? 아니 루트 6개 있는 거니까. 그죠? A 그래서 A 3승이잖아. 그럼 얘도 6제곱해서 A 3승 되는 거고 얘도 6제곱해서 A 3승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얘는 둘은 같은 거야.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요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6제곱해서 A 3승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제곱해서 A 되는 애랑 어차피 똑같아요. 알겠어요? 6제곱해서 A 3승 된다라는 건 제곱해서 A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다시 6제곱해서 A 3승 되는 숫자는 어차피 제곱하면 A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봐봐. 요 모자에 있는 숫자랑 요 지수는 서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가 양수일 때만. 얘가 양수일 때만 부탁해. 얘가 양수일 때만. 자, 이 5번은요. 여기 PP에다가 이렇게 그거나요. 그냥 이런 공식이야. 근데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양수일 때만. 알겠어? 아, 쌤 약분 된다며요. 그 이건 왜 안 돼요? 나한테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쌤 이건 왜 안 돼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이건 밑에가 음수잖아. 이거 그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바꿔놓고 해야 돼. 바꿔놓고. 이건 돼. 이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6번 만들어 보세요. (6번) 만드셨죠? 자, 요거 이제 A가 실수일 때 쓰는 거야. 자, A가 실수일 때 n제곱근 A의 n승,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우리 추억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너네 이런 표현 진짜 많이 보자. 그죠? 진짜 많이 봤죠. 우리 공통수학 1, 2 할 때부터 진짜 많이 본 거죠. 중3부터 시작해가지고. 희성아 자면 안 돼. 이거 뭐랑 성질이 같아요? 그렇지. 아유, 좋아. 잘해. 이거 대답 못하는 애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 이게 2의 제곱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들어가도 연산 자체가 제곱이 먼저니까 둘 다 계산하면 2가 돼. 결론만 쓱 놓고 보면 양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나오니까 이게 절대값이랑 성질이 같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맞죠? 그래서 니들 기억날 거야. 이 성질 딱 배우고 나자마자 이제 막 이런 문제들도 많이 풀었어, 너네. 이 안쪽을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치?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판단은 뭘 하는 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가지고 그냥 꺼낼지 마이너스를 달고 꺼낼지 이 판단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지. 중3 때부터. 뭐 45도보다 작으면 코사인이 커가지고 이건 음수고 이건 양수야.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보면 되고. 근데 봐. 요거 봐봐. 얘는 이제 어때요? 연산 뭐부터 해야 돼? 거듭제곱 먼저 해야 되지. 자, 위에 거 아래 거 같아야 달라요. 부호가 반대죠.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절대값 A랑 성질이 같지가 않아요. 절대값일 때도 있는데 그냥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요걸 구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성질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 자, n이 짝수일 때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n이 홀수일 때는 조심해야 돼. 진짜 미치겠어. 우리 반은 없길 바래. 진짜 미치겠어요. 매년 실수야. 근데 난 진짜 신기해. 내가 지금부터 강조하잖아. 오늘 대수 첫날부터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 오는 애들이 있어. 미치겠어. 알겠지? 조심합시다.
근데 베이직 셀은 예제가 있나 모르겠네 이게. 근데 마플에는 무조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다 뭐 이런 건데, 글쎄 뭘 좀 해볼까? 6번 적었죠? 6번 적었죠? 자, 계산할 때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고 기호의 학문이라서 배운 성질들로만 계산해야 돼. 계산할 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안 된다. 자, 갑시다. 이 거듭 제곱근의 종류가 같아요. 이럴 땐 합쳐줄 수 있어. 그치? 0.0001을 1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한 칸 더 왼쪽으로 가서 0.00001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는 10만 분의 1이어서 다섯 제곱해서 10만 분의 1이 되는 숫자. 잘 상상이 안 되시면 요거를 10분의 1의 5승으로 바꾸셔도 되고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1이라고 써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4제곱근 62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쪽부터 하나하나 계산하셔도 돼. 루트 625 몇이야? 몇이야? 25야, 25. 거기에다가 다시 루트가 달려있는 거니까 5구나.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61번은 일단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처음엔. 왜? 모자의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요. 그러면 5제곱근 2, 3승이 되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5제곱근 2제곱이 돼. 이제 모자의 종류가 같아졌으니까 5제곱근 안에다가 2, 3승이랑 2제곱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2구나, 이렇게 해요. 되겠어요? 양수일 땐 괜찮다고. 됐죠? 됐어? 됐지, 얘들아? 근데 사실 맘 같아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엔 안 써. 알겠죠? 맘 같아선 저걸 X 쳐드리고 싶어. 나중엔 안 쓰거든. 근데 이제 처음 배울 때니까 알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14쪽까지는 숙제하시면 되고 15쪽도 숙제고요. 제가 오늘 쉬는 시간 드리기가 애매해져서 그냥 16쪽까지 일단 제가 진도를 나가고 오늘 이 개념 5번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면서 제가 한 명씩 상담 좀 할 거예요. 그 목요일에 상담 못 하신 분들. 자, 16쪽으로 와요. 개념 5번. 오늘 배우는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내 말 들어봐요.
여기 n제곱근 a가 있어요. n제곱근 a가 있어요. 얘 n승하면 뭐라고? 뭐? 그럼 이 안쪽 게 돼야 돼. 근데 이게 보니까 수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뭔가 지수 법칙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야 이걸 n승했는데 a의 1승이 됐어? 다시 이걸 n승했는데 a의 1승이 됐어? 그지? 지수 법칙에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n승하는 지수 법칙 있잖아요. 이거 n승했더니 a의 1승이 됐단 말이야. 맞죠? 야 그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둘이 곱하면 몇 승이야? 1승 되죠. 자, 이게 바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는 계기입니다. 이제부터 n제곱근은 지수의 분수를 올릴 거야. 그래서 아까 앞에 게 필요가 없어요. 지수 법칙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 자, 밑줄. 대신 양수일 때만. 아이고 씨. 음수일 땐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느낄 땐 이렇게 느끼세요. 앞으로 모자는 지수로 바꾸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다시. 모자는 지수로 바꾸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24번 봅시다.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천천히 배웠던 대로. 봐봐.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어.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밑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역수.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걸 다시 근호로 바꿀 거야. 분모 보이세요? 얘를 모자로 바꿔요.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알겠어? 내가 만든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고 있죠? 지수의 부호를 바꿨어. 그렇지. 이거 뒤집어. 그다음 요 4 보이죠? 분모. 분모는 뭘로 바꿔? 모자로 바꿔요. 모자 귀엽죠? 보통은 여기서 끝내도 되거든? 근데 얘를 다른 숫자랑 덧셈하거나 곱셈하거나 연산하시려면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최대한 뜯어. 이거 2 5승에 3승이니까 2 몇 승일까? 15승이거든? 괜찮아요? 괜찮아? 야, 이거 15개인데. 이거 4모자지. 맞아? 밖으로 좀 나올 수 있어. 아까 3모자는 내가 3개씩 손잡고 하나로 나온다 그랬잖아. 얘는. 처음이니까 내가 좀 쪼개줄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지금. 12개에다가 15개. 맞아?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이것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안에 8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설명이 없어.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야. 이런 연산 설명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지수 법칙은 똑같아서 제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수가 자연수였다가 A의 0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을 정의하면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됐고, 그 다음 모자를 지수로 바꾸는 이 개념 때문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수가 실수일 때도 여러분, 지수가 실수일 때도 이 이해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지수 법칙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개념 6번이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35번 봅시다. 자, 이젠 지수가 이상해. 맞죠? 이제 중딩 때처럼 뭔가 곱해진 개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는 없어. 지난 거야. 알겠지? 밑을 맞춰서 지수 법칙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8은 2, 3승이죠. 4는 2제곱이고 그 다음에 2는 2분의 5승이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8분의 3승이 되고 얘는 3분의 4승이 되고 얘는 2분의 5승이 돼요. 자, 계산은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고 빼면 지수끼리는 빼줘야 되니까 자, 이젠 이런 연산만 가능해. 되겠어요? 이 지수는 더 이상 곱해진 개수 느낌으로 보기가 힘들어. 알겠죠? 계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8, 3, 3, 3, 9) 3, 8, 4, 8, 32 12 41 마이너스 60 숫자 왜 이러냐? 정답이네.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더럽게 나왔을 때 최종 답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근으로 바꿔줘야 됩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보기 보고 맞추면 돼요. 알겠지? 그럼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면 그냥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 객관식 문제일 때 이거 근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연습 조금만 해보자. 여기다 하자. 자, 봐봐. 내가 지금 뭐 했어? 지수의 부호를 바꿨죠. 돼요? 24분의 19는 1이랑 2에 다 분배가 될 거니까 위에는 계속 1이고 맞죠? 밑에는 2에 24분의 19승이야. 자, 이 분모는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모자로 다시 바꾸는 거야. 24모자. 알겠어? 얘는 한 24제곱 정도 하면 2에 19승이 되는 아주 더러운 숫자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배웠잖아요, 이제. 힘드시죠? 봐봐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라고 돼 있죠. 그죠? 저번 달에 나온 수능 시험지예요. 알겠어요? 여기 1번 보세요. 이제 풀 수 있죠, 우리. 그지? 가자. 9는 3의 제곱 그러니까 얘네 둘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져야 되니까 3의 2분의 1승.
자, 밑이 같은 두 지수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지수끼리는 뭘 해야 돼? 덧셈. 얘랑 얘랑 더하면 몇 승? 3의 0승. 그쵸? 오늘 일 전까지는 이게 되게 어색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됐어요? 오늘 요거 배우신 거야. 이제 1번 풀 수 있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17쪽까지고요. 지금 푸세요. 그리고 제가 한 명씩 부르면 첨삭실로 옵니다.